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창원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김해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고 신세계 스타필드가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 신청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역 상권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통공영들의 등장에 찬반 논쟁은 재점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문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 이제 조금씩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의창구에 있던 그 옛 39사단터에 스타필드가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네네. 찬반 논란이 상당히 지금도 아직까지 사실 있죠. 논쟁 중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이제 그 신세계 그룹 측에서 창원시에다가 교통영향 평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하고 이제 6월 중순에 건축 허가를 또 넣겠다라고 네. 의지를 밝혔고요. 김해에서 이제 창고용 할인 매장이죠. 코스트코가 다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김해 입점이 가시화됐고 실제로 이제 뭐 저희 양산에 들어오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네. 김해로 아마 그러니까 그 입점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치는 김해 그 주촌면 주촌 선전지구 두산 위부 네네.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시장 부지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연 3만 한 1000여 해배 한 10,0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통평가 심의 후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곧 해서 네. 내년 입점이 가시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에는 일단 6월 중순에 이제 마무리가 허가를 이제 넣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김해는 이제 내년 말 정도에 입점까지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 군데 다 이제 가시화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큰 대형 이제 마트, 대형몰 같은 게 들어서면 굉장히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들,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해 왔었는데요. 이제 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좀 다뤄보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우리 신세계 종합 쇼핑몰이나 스타필드 창원이 곧 행정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신세계 측은 지난 12일 교통물류과와 건축경관과를 방문했습니다. 창원시를 방문해서 스타필드 입점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한번 따져보았다고 하는데요. 스타필드의 이러한 발걸음은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 창원시를 방문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서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곧 행정 절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했고 지난 12일 날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자하고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측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면 이 건 가지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미 이게 대해서 사전적인 배경을 수기 과정을 마치고 경과나 이런 걸 다 마치고 이게 제기되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런 의제를 학습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역 주민 그리고 주변에 관계된 분들과 함께 이게 관한 공론화를 시켜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대한 의견을 창원시 측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창원시장은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월 달과 지난 12일 날 시와 접촉한 걸 보면 곧 건축을 위한 행위는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국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최종 결정이 안 되겠나? 예,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은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의 그렇죠. 소상공인은 공용 거대 기업의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오니까 또 생존이 걸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따져볼 그런 사항입니다. 네. 뭐 방금 지금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김해 살다 보니까 이제 부산 쪽으로 코스트코로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김해 들어선다면 차이김 같은 경우는 양산에 계시면서
이렇게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같은 거리 안에 들어갈 거라고 좀 보는데 양산 지역의 소상공인들 재래시장도 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네. 또 부산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사실 금방 말씀드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김해까지 생긴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더 많이 자주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양산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외국계 대형 마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힘들고 또 중소상인들이 사실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네. 할지 모르고 또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 거의 붕괴 위기에 와 있다라고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위기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실 또 이제 논쟁의 또 대상이 되는 것이 그렇죠.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사실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섰을 때 소비자와 또 이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 그런 이제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기정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서 조금은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논쟁을 좀 그리고 대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또다시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러 주장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실제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농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폐쇄와 유지의 양쪽 몫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경 우선은 이제 뭐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더 잦아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작년에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0년 이상 되면서 노후 시설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삼천포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단시켜서 이제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3월에서 6월 동안 이제 네. 중단시켜 봤더니 평균 한 10% 정도가 미세먼지가 낮아졌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배출량이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 원인이다라고 아마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전욱표 의원님은 이제 이런 대기 쪽 미세먼지 쪽으로 굉장히 이제 뭐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차이경이 말씀하셨을 때 가동 중단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 결과가 오로지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좀 오류가 없을까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소는 그게 화석연료를 뗀다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기후 변화와 네.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1981년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비율이 7.1%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017년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7년에 통계자료를 보면 52%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량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석탄 화력 발전소로 되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의 발생량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전국 635개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다 측정했던 값들을 한 게 환경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부 굴뚝에서 나오는 총량의 배출량은 약 6만 1,000톤 정도의 배출량이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10% 정도, 46%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중 약 10%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미세먼지는 크게 나누면 1차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작은 알갱이 같은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걸 1차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고 2차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에 나왔던 녀석들이 전구 물질, 미세먼지를 만들 수 있는 씨앗 물질이 돼서 또 다른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입니다. 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항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 물질로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 이렇게 2차 미세먼지 우리가 지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약 60% 가량은 2차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은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네.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폐쇄 등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삼천포 화력발전소 자체가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 전국의 화력발전소의 가동과 폐쇄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 그 케이스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폐쇄되는 네. 케이스하고 금방 말씀하신 미세먼지가 많은 3월에서 6월 동안에 이제 가동을 중단시키는 케이스 요 두 개로 네. 나눠 보시면 되고요. 일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가 지금 현재 이제 전국에서 6개입니다. 경남의 삼천포 1, 2호기 하고요. 그다음에 전남의 호남 1, 2호기, 충남의 보령 1, 2호기 이렇게 6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6개를 포함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2025년에 원래 폐쇄하기로 했다가 네. 다시 기간을 줄였습니다. 3년 앞당겨서 한 2022년에 폐지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충남의 서천 1, 2호기는 벌써 이제 2017년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의 영동 1, 2호기는 이제 그 친환경 연료인 그 우드 펠릿으로 네네.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남은 6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다 폐쇄하겠다라고 결론을 네.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어쨌든 이게 조기 폐쇄가 전력 수급을 좀 맞춰가지고 네네. 어떻게든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폐쇄 일정을 좀 더 앞당기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3에서 6월 달에 이제 일부 이제 가동을 중지시키는 네. 케이스는 어쨌든 한 20년 정도 된 그 노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천포의 5, 6호기 네. 그리고 충남 보령의 1, 2호기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 1, 2호기는 전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네. 그대로 아마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 2호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삼천포 1, 2호기뿐만 아니라 5, 6호기까지도 어쨌든 중단해서라도 좀 그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환경단체, 경남지역 환경단체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뿐만 아니라 폐쇄와 함께 5, 6호기도 네. 가동 중단뿐만 아니라 폐쇄를 좀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남환경운동연합하고요, 한국 YMCA 그리고 경남협의회하고 경남 YWCA 협의회 등 해가지고 그 경남 지역의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한다라고 했는데요. 1, 2호기는 즉각 폐쇄를 하고 3, 4호기는 조기 폐쇄하고 환경설비 개선 사업을 명분으로 10년 이상 수명 연장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5, 6호기까지 폐쇄 계획을 네. 하라라고 아마 그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환경단체의 주장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했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기의 이제 발전량, 이런 것, 사용량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전욱 회장님은요. 일단 경남 지역이 1위니까요. 2017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산업계 그리고 네. 발전소 그리고 우리가 이동수단 등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경남은 산업단지에서 약 36%에 대한 미세먼지를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석탄 화력발전소 22% 그리고 수송 부분에는 약 21%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단위 하동이나 삼천포 화력발전소 이 두 곳의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때문에 특단 조치를 해라 그리고 네.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는 그런 지시사항도 내렸고요. 그리고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회 같은 경우에는 37년 정도 된 운영되고 있습니다. 37년 전의 기술이 아직까지 되는 있다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법적인 전제 조건도 지금 깔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때문에 노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 발생량 때문에 폐쇄한다 만다 하는 이런 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그리고 국민의 요구 그다음에 건강을 생각하는 요구를 봤으면 이런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조기 폐쇄 등에 대한 내용들은 수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정부는 석탄 발전을 조기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추가 발전소 건설을 안 해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기세가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론을 보는데 저는 판단에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아니면 뭐 전기세 몇천 원 더 내서 솔직히 뭐 이렇게 좀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맞을지는 저희가 선택하는 네.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도 그 생활 속에 조금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차량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탓이나 아니면 뭐 남 탓을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활 속에서 좀 감소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화력발전소의 폐쇄 문제를 그냥 환경 단체의 이야기 뭐 이렇게 친환경 때문에 이렇게 뭔가 결정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만 매몰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수급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걱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는 대체 에너지인 LNG 발전을 늘릴 경우 이제 환경단체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시적인 위험 요소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이나 온전히 뭐 폭파되거나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한다 하면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면 과제는 우리가 그게 전기료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3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원전의 기조로 해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간다는 게 큰 기조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전기 생산 단가를 보면요. 원자력은 약 58원 정도고요. 그다음 석탄은 70원 정도, LNG는 117원 정도입니다. 비싸네요. 미세먼지도 걱정되고 원전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발전을 LNG로 돌린다면 그 정도의 전기료가 조금 올라간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량을 봐서 LNG 발전을 조금 늘리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 약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월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이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가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 것인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쓰거나 이런 비용 대신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사용하고 누리고 그리고 후세에게 밀려준다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기후변화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리고 여름철에 오존 문제도 그렇고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화석 연료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조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붙이면 좀 더디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가열차게 좀 하면 우리의 전기료에 대한 부담도 좀 들고 환경에 부담도 좀 드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상 유해 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방식이 독자 개발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에 입주한 한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물론 상용화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조금은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그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식회사 로우카본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화력발전소에서 그 석탄 연소 과정 중에 발생하는 그 황산화물 유해 물질입니다. 이게 촉매제를 이용해서 원천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90% 정도 이상을 저감을 시킬 수 있다라고 자기가 보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천포 화력 그 발전소 5호기에다가 아마 그 기술 실증화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인데 한 30% 정도 저감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화력 발전소에 그 따로 설비 증설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속히 적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우포 의원님은 제가 아까도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창원시 의원이시면서도 이제 미세먼지 쪽으로는 전문가적인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와 함께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좀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이 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율을 하고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단 하나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산업계도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을 모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네. 발생 원인자이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 폐차, 디젤차 간의 조기 폐차를 하는 일들을 하고 급할 시에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뭐 이부제도 실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산업계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하게 지원 정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전 세계로 알려졌던 건 1950년대에 런던 스모그입니다. 런던 스모그가 있었던 일이 1950년대 이전의 사건입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런던에서는 대형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런던 시내에서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 차들 못 들어가게 되는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공기가 깨끗하고 기술력이 집적됐다고 하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연료의 에너지 등급, 그다음에 배출가스의 등급을 해서 4등급 이상 나오는 차들은 일체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심각하게 내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덜하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아주 심각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게 했던 자세가 아직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요소입니다. 중국의 요소의 프레임에 잡혀버리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중국 탓인데 우리가 몰래 중국의 요인이 80% 이상인데 20% 줄이면 무엇을 해? 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설령 중국의 요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내의 요인을 줄이는 가열찬 노력을 가해야 중국의 외교력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편안함을 선택할 것이냐 미세먼지의 고통을 덜 받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미세먼지 속에 마스크를 쓰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수용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단은 정책이 바로 쓰면 그 정책을 이끌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 중국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영향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에서 이런 것들, 그것도 지자체 단위에서 뭘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확실히 그 안에서도 저희가 해야 될 것들, 특히 삼천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쇄는 1차원적이 아닌 입체적인 각도에서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찬반의 입장도 다르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위험 시대, 경남의 미래에 정부와 지자체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